자, 신미월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 간목부터 말씀드릴게요. 간목 입장에서는 기사월, 경월을 지나오면서 점점점 부담감을 가져온 거예요. 부담감을 가져오다가 이게 경월에는 실체화가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리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나의 한계점이 드러난 거잖아요. 여길 계속 지켜야 되나? 아니면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선택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목 나름대로는 가성비를 따지는 거죠. 최적화된 그 효율성을 따지게 되는 것이고, 가성비를 따져서 유리한 곳으로 이동하려는 것이 될 수가 있고요. 자, 이게 간목의 입장이에요. 기사 경월에 그렇게 성장을 해오다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때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 이제 글쎄 하는 거죠. 그러면 간목도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내가 병정화일관이다. 인성이란 건 뭔가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내가 유지해오던 것들이 점점 부담이 되고 기존의 것을 유지할 것이냐 선택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 토일간 입장이라면 목이 관성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너가 이거밖에 안 되는 남자였어? 라고 좀 더 잘해줄 다른 사람으로 갈아탈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저런 선택에 대한 고민이 따를 수가 있고요. 금일간 같은 경우는 내가 맡아서 책임지고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되는 정말 티 안 나는 그런 일거리들이 점점 부담이 되고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아,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이걸 계속 언제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갖게 되실 수 있고, 수일간 같은 경우는 자녀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엄마 미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녀분들이 부담을 가질 수가 있다. 나의 한계점은 분명한데 엄마의 기대는 높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자녀분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똑같아요. 토일간 같은 경우도 여자친구의 기대는 이렇게 높은데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그 기대를 채워줄 수 없음에 속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일간 같은 경우는 그 와이프나 여자친구분한테 뭔가 기대를 크게 걸었다면 부담이 되겠죠. 간목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제 을목의 입장은 내가 키워지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 그냥 절제한단 말이에요. 감정적이고 충동적일 수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이게 참 왜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말이 쉬운 거긴 한데 왜 기분 때문에 손해보게 되는 경우, 특히 이제 을목이 천간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겠어요. 충동적으로 뭔가를 할 수가 있다. 만약에 화일간에 을목이 있으시다. 인성을 충동적으로 잡으려고 할 수가 있겠죠. 인성을 충동적으로 잡으려고 할 수가 있겠다. 그것도 임대해서 빌려다 쓰는 건데 완전히 내 거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건데 무리수를 던질 수가 있다는 것이 되고요. 토일간 같은 경우는 관성이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무리수를 쓸 수 있겠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토일간이네요. 지금 이렇게 하는 방식이 무리수가 될 수 있겠네요. 어쨌든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고, 금일간 같은 경우는 충동구매 주의하셔야 되고, 수일간 같은 경우는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영역에서의 깊게 빠져드는 무언가 때문에 기존에 하던 거를 등한시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음은 병화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병화 입장에서 보자면 상관생재거든요. 상관생재라는 게 뭐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남 좋은 일 시키는 건데 대신에 병신 합의되니까 내 마음 가는 대로 한다는 것이 되죠. 근데 이제 병화 입장에서 보면 신미월이라는 것 자체가 목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열매를 여물게 하는 역할도 아닌 뭔가 애매한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병화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목일간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바꿔서 얘기하자면 뭔가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됩니다. 목일간이 병화가 있으신 분이라면 내가 식상을 쓰려는 게 뭔가 비전이 있다고 하기도 그렇고 명분이 있다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일단 신미라는 것 자체가 미완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애매하다. 이제 화일간 같은 경우는 병화가 비겁이 되겠죠. 뭔가 계약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정식으로 뭔가 목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인성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고요. 토일간 같은 경우는 이건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금일간 같은 경우는 병화가 있으신 분들은 이건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경력이 생기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럴 수 있다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수일간 같은 경우는 이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느낌으로 보내실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사주가 한 글자만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개를 이제 조합을 하셔야죠. 이제 본인 사주에 맞게 조합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자, 다음은 정화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정화는 신미를 보게 되면 이제 편재 식신이에요. 정화 입장에서 보자면 정화는 신금을 녹이는 거죠. 신금은 다 된 건데 정화는 그거를 도로묵을 만들어. 근데 그게 편재 식신이에요. 그럼 뭐겠어요? 이건 뭔가 내가 좋아서 하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겠죠. 이제 주변에서 보기에 그냥 좋아서 하는구나. 왜 장난감 맞추고 하는 거 보면은 쌓았다가 부셨다가 쌓았다가 부셨다가 막 하잖아요. 뭐 그런 모습 같은 거예요. 다 된 결과인 신금을 자꾸 녹이고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모습을 이제 목일간에 정화가 있는 경우, 이건 이제 식상이 경관을 한 거죠. 그럼 뭔가 형식을 깨는 거잖아요. 관을 깨는 거고. 그럼 뭐겠어요? 뭔가 좋아하는 일이나 내가 좋아할 수 있을 만한 남자를 찾아서 이동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화일간 같은 경우는 이건 내가 해놓은 일을 자꾸 비겁이 와서 또 하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일 다 해놨는데 옆에 와서 괜히 훈수 둔다든지 뭔가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든지 마무리 다 해놨는데 거기 와서 또 하고 또 하고 막 이제 그런 경우, 그런 게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죠. 마무리 다 해놨는데 그걸 와서 자꾸 반복을 하고 그럴 수가 있다. 토일간에 정화가 있을 경우 미토가 지지의 근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체력 단련을 할 수가 있죠. 체력 단련.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이 되니까 반복해서 식상을 자꾸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왜 헬스장에서 트랙 돌듯이 체력 단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금일간 같은 경우에 정화가 있다. 그럼 과거의 연인이 찾아올 수도 있다. 뭔가 반복해서 다시 극화로 오는 거니까. 아니면 끝났던 프로젝트가 다시 돌아와서, 수일간 같은 경우는 이건 재극인을 자꾸 하는 건데 이걸 좀 즐기듯이 하는 거잖아요. 재극인이라는 게 인성에 대한 가치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걸 좀 즐기듯이 하게 된다. 그러면 뭐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그런 것에 빠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부동산에 관심이 생겨서 자꾸 들여다보게 된다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자, 다음은 무토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무토는 신미를 보면 신금을 매금시키게 됩니다. 감추는 거죠. 근데 이게 무토 입장에서는 상관겁제가 돼요. 그러니까 신금을 좀 묵혀두는 거예요. 왜 묵혀두겠어요? 미래에 가치가 있을 때 꺼내 놓으려고 묵혀두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투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좀 더 가치 있을 때 내놓겠다라는 의미에서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일간 같은 경우에 무토가 있다. 그럼 관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관에 대한 투자. 내가 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뭐 자식에 대한 투자, 남자친구에 대한 투자. 화일간 같은 경우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손자, 손녀 장학금, 학원비를 줄 수도 있고요. 남자분들이라면 뭐 애인 백 사주기, 애인한테 투자를 하는 거죠. 아니면 내 밥벌이, 뭔가를 배우기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토일간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식상을 투자하는 거죠. 식상을,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비겁한테 열정페이를, 이거 너무 좀 기분 나쁜데요. 열정페이를 지불한다는 게 기분이 나쁘긴 한데, 열정페이를 투자를 한다. 뭐 알바를 할 수도 있고요. 자, 이제 금일간 같은 경우는 나를 인성 속에 묻히는 거잖아요. 매금된다. 나를 토라는 인성 속에 묻힌다. 이게 뭘까요?
나를 인성 속에 묻혔어. 뭐 이거 컨설팅 받거나 상담 받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를 낮추는 거잖아요. 미래에 내가 좀 더 가치 있게 나아가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수일간 같은 경우는 인성을 관에 묵혀두는 거잖아요. 금이라는 인성을 토라는 관에 묵혀둔다. 이거는 뭐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뭔가를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관에 묵혀둘 수 있는 인성이니까 분양권이나 뭐 이런 이권과 관련된 일들을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이어서 기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의 입장에서는 식신비견이 됩니다. 이제 기토가 신미를 본다는 것 자체는 이건 한마디로 요약해서 빠른 성과를 얻는다는 것이 돼요. 기토일간인데 사주 어딘가에 신미가 있다. 뭔가 이렇게 집중을 할 때 눈빛이 달라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그만큼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마음 먹은 것이 있다면 빠르게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자, 목일간이 기토가 있다면 이건 빠른 득제를 할 수가 있겠죠. 화일간 같은 경우는 기토가 식상이 되죠. 빠른 성과를 얻을 수가 있다. 금일간 같은 경우는 인성이 되죠. 빠른 자격을 얻을 수가 있다. 뭐 자격증을 빨리 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건 누군가의 눈에 적합하다고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첫눈에 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일간 같은 경우는 기토가 관이 되니까 빠른 취업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빠른 명예, 소위 말해서 떡상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렇습니다. 다음은 경금의 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금 입장에서는 겁재정인입니다. 경금은 신금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그런 글자죠. 겁재의 인성을 지켜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겁재의 정인을 지켜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려서 왜 산타클로스가 존재하지 않냐 했을 때 그거를 계속 믿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이 겁재 정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재로 정인을 보호한다는 건 재극인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꿈과 희망을 계속 품고 있을 수 있도록, 나쁘게 얘기하면 현실과는 동떨어진 뭔가 꿈 같은 시간을 제가 좀 이해하시기 편하게 하려고 너무 과장되게 설명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어쨌든 그 재극인을 막아준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권리를 지켜준다.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뭐 다투더라도 이제 비겁들이 다 내 편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편 들어준다는 게 그냥 사람들이 내 편 들어주면 그냥 내가 맞는 거야. 그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해피합니까? 뭐 그런 것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만화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팔 한번 이렇게 휘둘렀는데 나도 모르는 숨겨진 힘이 막 나왔어. 그러면은 뭔가 혹시나 강할지도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어부지리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힘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내용을 한번 다른 오행으로 바꿔서 설명을 들어보자면 이제 목일간 같은 경우는 관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의 모습이 약간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이권 개입과 관련된 거긴 한데 관이 뜬구름 잡는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무토가 있다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목일간이 무토가 있다면 뭔가 투자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경금과 무토가 있다면 뜬구름 잡는 소리에 투자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목에게 무토 경금은 재생관살이 되잖아요. 글자 하나씩 더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약간은 뜬구름 잡을 수 있는 소리에 투자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화일간 같은 경우는 재성이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토가 있다면 와이프나 아버지가 하자는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다. 식상생지한다는 소리죠. 이제 토일간 같은 경우는 식상이 뜬구름 잡는 거죠. 식상이 뜬구름 잡는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렇네요. 제 식상이 지금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식상이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이라면 괜찮은데 이제 너무 액티브한 스포츠나 이런 것에 도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나이 생각 안 하고 무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뜬구름 잡는 말을 많이 할 수 있다. 제가 좀 찍다 보니까 현타가 막 오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과연 올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금일간 같은 경우는 비겁이 뜬구름 잡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비겁들이 옆에서 지원을 해줄 수가 있고, 수일간 같은 경우는 인성이 뜬구름을 잡는, 이건 칭찬을 막 해주는 거죠, 사람들이.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금 입장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제 신금 입장에서 보자면 신민은 비견 편인이에요. 신금이 신금을 본다는 건 이건 문제가 되는 게 지나치게 조열해질 수 있다는 거죠. 신미를 본다는 게. 그러니까 뭔가 철벽을 칠 수가 있고 경계를 할 수가 있고, 신금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를 이렇게 가두는 역할을 해요. 자, 이 키워드를 가지고 또 오행으로 바꿔서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목일간이 신금이 있으시다. 남친이 나를 가두는 거잖아요. 남친이 나에 대한 단속이 심해질 수가 있다. 남자친구나 남편이나 나를 자꾸 사랑이란 이름 하에 가둬두려고 하는 거죠. 그 한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유혹하는 거기도 해요. 사실 약간의 의처증 증세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화일간 같은 경우는 나의 생각이, 내 인성이 돈벌이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신금 생각 때문에 남자분이라면 여자분한테 꽂혀가지고 상사병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상사병이 일어날 수도 있다. 화일간에 신금이 있으신 분이라면 내 생각이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토일간 같은 경우는 토일간에 신금이 있으시다. 그럼 목을 가두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남친을 가스라이팅을 할 수가 있겠죠. 금일간에 신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좀 경계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수일간에 신금이 있으시다. 그러면 약간의 행동 부조화, 인지 부조화가 올 수도 있겠다. 다음 임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임수 입장에서는 정인정관이 되는데, 이게 그래요. 천간에서는 신금이 임수를 생을 하잖아요. 근데 지지로는 극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천간에서 생이 된다는 건 이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지에서 극을 한다는 건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정인정관이야. 그럼 이건 보증이 된 거예요. 인증이 됐다는 거예요. 자, 목일간 입장에서 이 임수는 그럼 뭐겠어요? 인증된 문서 같은 거겠죠. 인증된 문서. 그러면 이제 화일간 같은 경우는 인증된 관이 되겠죠. 입증이 된 회사나 남자나 뭐 소개팅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랑 하려고 할 수가 있겠고, 토일간이 임수가 있다. 그러면 인증이 된 여자를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금일간이 임수가 있다. 만약에 임신하신 분이라면 아주 이쁘고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겠죠. 그리고 수일간이라면 인증이 된 비겁, 신분이 확실한 친구나 동료를 만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다음은 개수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임수랑도 좀 비슷하긴 한데 이제 또 뭐가 다르냐면, 천간에서는 생을 받아요. 그럼 가치는 있어. 근데 지지에서는 이게 뭔가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분명 가치는 있는 건데 받기 싫은 거, 편인 편관 살인 상생이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타로 카드에서 보면은 행맹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손해 보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개수가 목일간 입장에서는 인성인데 뭐겠어요? 받기 싫은 인성. 저도 한참 생각했습니다. 받기 싫은 인성 뭐가 있을까요? 청첩장 같은 거겠죠. 저도 한참 생각했어요. 아, 왜 받기 싫잖아요. 청첩장 같은 거 받으면. 왜 경조사 같은 거. 아, 언제 받다고, 언제 연락 오고 안 받던 친구가 이렇게 청첩장 주면은 안 받을 수도 없고. 그죠? 받기 싫은 인성을 받아야 되는 상황 같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화일간 같은 경우는 받기 싫은 관을 받아야 돼. 뭐 집 나간 남편 돌아온다고 하면 받아줘야 되는 거죠. 뭐 헤어진 남친 돌아온다고 하면 받아줘야 되는 거고. 이게 뭐 손님이라면 블랙 컨슈머 같은 건데 돌아오겠다고 하면 이게 참 받기 싫어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 거고. 자, 토일간 같은 경우는 이 개수가 재성이잖아요. 받기 싫은데 받아야 돼. 근데 재성이야. 뭘까요? 저도 이거 한참 생각했어요. 적당한 게 뭐가 없을까 한참 생각했는데 뭐가 있겠어요? 재고떨이 같은 거죠. 재고떨이. 왜 이제 유통
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재고 받기 싫잖아요. 재고품을 받기 싫잖아요. 뭐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뭐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받아줘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고. 자, 이제 금일간 같은 경우는 받기 싫은 식상이야. 그럼 뭐겠어요? 하기 싫은 일.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수일간 같은 경우는 쓸모없는 비겁이에요. 받기 싫어. 친구하기 싫어. 보기 싫어. 만나기 싫지만 만나야 되는 거. 그런 상황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인사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인맥을 다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댓글로 일일이 제가 대답은 다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 영상의 내용에 반영해서 그렇게 제작하고 있으니까 많은 의견 부탁드리고 모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